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기초인문 컴퓨터 1반 파트 3 소프트웨어 연습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프트웨어 공부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이 연습 문제로 들어온 거죠. 먼저 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각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소프트웨어 종류, 사용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종류가 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1번에 보면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건데, 공개 소프트웨어는 여러분 어떤 것을 말을 하는 건가요? 네, 개발자가 소스를 공개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원본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고, 그 수정된 것을 다시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어떤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면 거기다가 이제 무료로 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죠.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번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군요. 자, 2번에 보면 쉐어웨어다 그랬습니다. 쉐어웨어. 네. 쉐어웨어는 어때요? 여러분, 어떤 걸 말을 하는 거죠? 네, 일정 기간만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사용 기간이 지나면, 이제 구매를 해서 쓰세요라는 것을 말을 하죠. 3번에 보면 데모 버전이 있군요. 데모 버전은 여러분이 뭘 생각해 주면 돼요? 네, 홍보다. 네, 정식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 기간이나 기능을 제한해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다. 4번에 보면 이제 패치가 있군요. 패치는 이미 배포된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 오류 수정을 위해서 또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일부 파일을 변경해 주는 것을 말을 하죠. 네, 정답은 하여튼 잘못 설명된 거 1번입니다. 2번 문제 살펴봅니다.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번역해 주는 거죠. 우리 인간이 만든 언어가 뭐가 있어요? 원시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고, 기계가 이해하는 언어는 이제 기계어, 즉 목적 프로그램을 말을 하죠. 이걸 번역해 주는 게 뭐다? 바로 이제 번역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이 번역 프로그램에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네, 컴파일러 있죠. 또 인터프리터가 있죠. 또 어셈블러가 있죠. 어셈블러 대표적으로 일단 이렇게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먼저 1번에 보면 컴파일러에 입력되는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기계어로 출력되는 것을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인터프리터는 원시 프로그램을 입력으로 받아서 기계어를 생성하고 이를 실행해서 그 결과를 출력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했는데 인터프리터는 이제 기계어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시 프로그램에서 바로 이제 실행으로 가버리는 거죠. 중간에 기계어로 변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2번이 되겠고 3번의 어셈블리 언어는 어셈블러라고 하는 번역기에 의해서 기계어로 번역이 된다. 맞습니다.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컴파일러, 어셈블러, 인터프리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2번. 인터프리터는 이제 바로 실행을 해버리게 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한 분량이 될 때까지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처리 방식을 보면 크게 모아두었다 처리하는 방식이 일괄 처리가 되고요.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실시간 처리다라고 하죠. 이렇게요. 그래서 정답은 일괄 처리입니다.
실시간 처리는 이제 바로바로 네, 처리하는 방식이죠. 3번에 있는 시 분할 처리는 여기서 시가 뭐요? 타임이죠. 시간을 분할해서 네, 처리하는 방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처리가 4번에 나와 있군요. 분산 처리는 뭐죠? 하나의 일을 여러 대의 컴퓨터가 이제 쪼개서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자, 정답 몇 번이었죠? 바로 1번, 일괄 처리. 모아두었다. 네, 처리하는 방식이 됩니다. 자, 4번 갑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객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고, 이렇게 이제, 모듈화 시켜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코볼이다, 2번에 자바다, 3번 스몰토크, 4번 C++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의 언어의 발전을 보면은 이제 고급 언어가 나오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작성을 하다가 구조적인 프로그램 기법으로 이제 나갑니다. 구조적 프로그램은 이제, 점프하는 고투문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거고, 더 발전된 것으로서 이제 객체 지향으로 놓은 거죠. 1번에 나와 있는 이제 코볼은 굉장히 오래전에 작성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거 자바, 스몰토, C++ 이런 것이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5번입니다. 네, 다음 중 운영체제의 구성에서 제어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단순하게 물어봤죠. 이게 종류 그 자체만 알고 있어도 어때요?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운영체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자로 OS다라고 합니다. 컴퓨터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운영체제의 대표적인 거 여러분은 보통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네, 윈도우즈뿐만이 아니라 윈도우즈, 유닉스, 리눅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운영체제가 되죠. 그래서 학자들이 얘네들을 이제 또 안에를 뜯어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이제 제어 프로그램, 처리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제어 프로그램은 다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자, 그럼 먼저 써볼래요? 어떻게 하죠? 감시 프로그램, 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관리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처리 프로그램에는 이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과 서비스 프로그램 이렇게 구분을 하죠. 자, 제어 프로그램, 이 제어 프로그램에 속하는 거 감시, 데이터 관리, 작업 관리가 되는 거죠. 네, 아닌 것은 바로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류 자체만 외우고 있어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종류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갑니다. 그럼 다음 중 소프트웨어 버전과 관련해서 패치 프로그램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패치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미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배포가 끝난 다음에 오류가 생겨서 오류 수정을 다시 하고, 또는 이제 성능을 좀 올리기 위해서, 성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제 변경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것은 뭐죠? 바로 3번. 패치하면 여러분 뭘 생각해요? 오류 수정을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1번에 보면은 정식 프로그램의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 기간이나 기능을 제한해서 만든 것을 뭐라고 하죠? 바로 이제 데모 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 다음에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에 회사 내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알파 버전이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3번 오류 수정. 오류 수정 하면 뭐였어요? 바로 이제 패치였죠. 그다음에 이제 정식 프로그램을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를 목적으로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가 뭐냐? 바로 이제 베타 버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제 7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C 언어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C 언어는 일단은 여러분이 보면은 인터프리터 방식의 프로그램 언어가 아니라 바로 이제 컴파일러 번역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컴파일러는 전체를 다 한꺼번에 번역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조적 프로그램이 이제 가능은 하다라는 거고, 영어에 있어서 소문자, 대문자를 구별을 하게 됩니다. 대소문자를 이제 구별을 한다라는 거. 다음에 하드웨어 제어까지도 가능하다라는 C언어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이제 1번입니다.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는 여러분이 4가지는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인터프리터, APL 방식과 이제 베이직, 그다음에 이제 리스프, 그다음에 이제 스노볼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입니다. 자, 8번 넘어갑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 번역 프로그램 3가지는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뭐가 있었죠? 컴파일러가 있고, 또 인터프리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러가 있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프리프로세서도 있고, 일단 3개는 기본적으로 기억합니다. 아닌 것은 바로 2번, 유틸리티가 되는 거죠. 유틸리티다라고 하면은 컴퓨터에 있는 기존 프로그램에 있어서 특정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제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넘어갑니다. 다음 컴퓨터에서 고급 언어로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이거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고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이 작성된 언어를 뭐라고 그러죠? 원시 프로그램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을 하든지 간에 인간이 이제 작성한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이다라고 합니다. 이 원시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못 알아봐요. 컴퓨터가 일단 알아봐야지 뭔가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보는 이제 기계어로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기계어로 번역된 것을 이제 목적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기계어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켜줘요? 바로 이제 번역기가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목적 프로그램은 됐어요. 근데 이제 하나의 목적 프로그램이 이제 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목적 프로그램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목적 프로그램을 연결을 하고 또 그거를 이제 편집을 하게 되어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이 가능한 하나의 단위가 만들어집니다.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모듈이다. 모듈이라는 이제 작업의 단위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바로 주격 장치에 뭐를 하게 되냐? 적재가 됩니다. 적재시키는 게 이제 로더의 역할이죠. 그래서 주격 장치에 올라가면 비로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서를 잡아 본다면 제일 먼저 원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겠죠. 자, 여기 봤더니 이제 번역기 찾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라가 되겠군요. 가라. 됐죠? 번역됐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 프로그램 여기 없군요. 그 다음에 연결 편집, 링킹이라고 보이죠? 네, 이게 바로 3번이 되겠군요. 그래서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딩이 돼야죠. 주격장치 올라가는 로더의 역할. 4번이 로더나가 되겠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아마 이렇게 되겠군요. 그러면 정답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넘어갑니다. 아래의 보기는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기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자, 원시 프로그램을 그랬습니다. 원시 프로그램을 누가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해 주냐. 앞에 문제에서 나왔죠. 자, 여러분, 원시 프로그램,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을 기계어인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해 준다라고 그랬죠. 예. 번역기의 대표적인 건 이제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목적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한 이제 프로그램 형태 실행 가능한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로드 모듈이라고 한다 그거죠. 누가 실행 가능한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느냐? 여러 개의 목적 프로그램을 이제 연결시켜 주는 거죠. 연결기, 링커가 되는 거고, 네, 편집기, 링케이지 에디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올바른 것은 이제 컴파일러, 일반적인 번역기, 컴파일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링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자, 10번 문제 가게 11번 문제군요. 다음 중 상용 소프트웨어가 출시되기 전에 미리 정해진 고객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자 제작한 소프트웨어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럼 정말 많은 테스터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 테스트, 이제 베타 테스트가 있죠. 알파 테스트다라는 것은 이제 회사 내부인들이 개발자와 함께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통과를 했으면 이제 일반 베타 테스트다. 라고 하면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개발자가 이제 없는 상태에서 고객들이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냐, 일반인들이냐 테스트를 할 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고객이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베타 테스트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2번이 되겠군요. 자, 1번의 알파 테스트 하면 이제 회사 내부가 되는 거고, 2번 베타 테스트 일반 고객. 자, 3번의 패치 하면 뭘 생각하라 그랬죠? 오류 수정. 오류 수정해서 만드는 거. 자, 4번의 데모 하면은 뭐죠? 홍보. 홍보용으로 정식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간이나 기능을 제한한 것을 말을 하죠. 자, 12번 들어갑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사소한 오류에 대한 수정, 성능 향상 나왔군요. 자, 오류 수정 나왔군요. 그러면 여러분 답 찾을 수가 있죠. 오류 수정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4번에 나와 있는 패치다라고 그랬죠. 자, 1번에 쉐어, 에어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네, 쉐어요. 일정한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을 하죠. 자, 이번에 알파 버전, 여러분이 이것도 앞에서 나왔죠. 내 직원, 내부인들이 개발자 앞에서 테스트하기 위한 거다. 자, 3번에 베타. 자, 베타는 뭐죠? 외부인이죠.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하는 거죠. 자, 4번에 패치 나왔습니다. 패치하면 여러분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네, 그죠? 예, 오류 수정 생각하자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3번 문제 갑니다. 네, 여러 대의 컴퓨터들에 의해서 작업을 나누어 처리한 다음에 그 내용이나 결과가 통신망을 통해서 상호 연결되도록 하는 시스템 무엇이냐? 자, 나누어서 작업들을 처리한다. 연결되어 있다. 통신망을 통해서. 이게 바로 뭐죠? 바로 이제 분산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산 처리는 이제 하나의 일을 처리할 때 여러 대의 컴퓨터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서로 데이터를 공유를 하면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공유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바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을 나눠서 처리하는 거 분산 처리 바로 4번이 되겠군요. 자, 1번의 오프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통신 회선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다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일괄 처리다 나와 있는데 일괄 처리는 어때요?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을 말을 하는 거죠.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라면 일괄 처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분산 처리인 하나의 일을 여러 대의 컴퓨터가 나눠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자, 14번 넘어갑니다. 네, 컴퓨터 장애로 인해 작업 중단을 방지하고 작업 중단하는 것을 방지를 한다. 업무 처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CPU가 2대다 그랬습니다. 같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시스템을 뭐냐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이 여기서 용어를 정리를 해보면 다중 처리가 있죠. 네, 다중 처리는 뭐였어요? 네, 여러 대의 CPU가 네, 여러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방식을 말을 했죠. 전반적인 게 다중 처리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CPU가 2개인 것을 우리가 듀얼 시스템이다 또는 듀플렉스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듀얼은 뭐냐? 일이 들어오면 CPU가 같이 붙은 거죠. 그래서 CPU1과 CPU2가 이 하나의 일을 같이 처리하는 방식을 듀얼이다 라는 거고, 듀플렉스는 일이 하나 있으면 CPU 혼자서 처리하는 거죠. CPU2는 그냥 뭐예요? 대기했다가, 자, 만약에 이제 CPU1이 이제 고장이 났으면 바로 투입이 되는 그런 방식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요. 됐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여기 어때요? 같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한다 그랬어요. 같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한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바로 듀얼 시스템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갑니다. 네. HTML의 단점을 보완하고 클라이언트의 복잡한 데이터 처리를 쉽게 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목적에 맞게 태그를 정의할 수 있는 마크업 언어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세요. 네. 새로운 태그랑 이제 명령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기가 태그를 정의한다라는 거죠. 명령어를 그냥 정의해서 쓰는 거예요. 자, HTML 쪽인데 자신의 목적에 맞게 태그를 정의해서 쓰는 그런 언어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XML입니다. XML. 그래서 얘는 이제 확장성 생성 언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HTML에 대한 단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자신의 목적의 태그를 정의하면서 쓸 수 있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있는 HTML인데 앞에 D자가 붙었어요. 다이나믹입니다. 그래서 HTML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것으로서 여러 가지 다이나믹, 동적인 요소를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동적이다, 움직이고 그러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SP가 있는데, ASP는 이제 뭐냐면, 이제 서버 측에서 동쪽으로, 동적,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언어다라는 겁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작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WML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네, 사용할 목적으로 이제 만든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PDA라든지 이런 무선 단말기에서 네,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언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조금은 이제 생소한 용어들이 있죠. 네, 정답은 일단 3번 XML입니다. 자, 16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언어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이제 홈페이지를 만든다. 그러면 어떤 언어를 선택할 거냐라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작하는 홈페이지 언어는 이제 펄이 있고요. 그 다음에 PHP가 있고요. 그 다음에 ASP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자, 4번에 이제 A단은 아닙니다. 네. 자, 펄은요, 네, 자료를 추출하고, 네, 그것에 의거해서, 자,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사용되는 이제, 프로그램 언어고, 개발 초기에 이제 CGI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됐던 언어입니다. 자, CGI라는 조금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자, PHP는 이제, 얘는 무료죠. HTML도 무료듯이, HTML에 이제 포함되어서 이제 동작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되고요. 자, ASP는 이제 서버 측에서, 네, 동적으로, 네, 수행되는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언어가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걸 우리가 그냥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다음 중 인터넷상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3차원 가상세계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언어는 3장, 가상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HTML은 굉장히 정적입니다. 네. 홈페이지를 만드는 언어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소스 보기를 눌러주면 HTML이 이제 만들어진 언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VRML에는 이제 여기서 더 발전된 거죠. 그래서 3차원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XML이다, DHTML이다는 이제 앞에서 이제 나왔죠. 네. 그래서 정답은 가상적, 가상이다, 버찰 생각해 주면 돼요. VRML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존 HTML에서 한 단계 발전된 기술이다. 됐죠? HTML에서 발전을 했어요. 이미지에 애니메이션을 지원을 하고 사용 동작에 따른 동적인 웹페이지의 제작이 가능하다. 동적인 웹페이지다. HTML을 말한 다이나믹, 동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 롬에 저장이 되어 있군요. 하드웨어를 제어한다. 하드웨어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 기억 장치를 보면은 자, 롬이라는 것이 있고 램이라는 것이 있죠. 램은 이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내용이 똑같은 것은 이제 롬에 저장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을 저장을 하기는 힘듭니다. 특수한 용도로만 이제 제작 회사에서 하는 거죠. 램은 이제 썼다 지웠다를 할 수 있는데 전원을 끄면은 내용이 모두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롬에 기록된 이제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거의 바뀔 일이 없는 것은 아예 처음에 제작 회사에서 롬에 저장을 해버리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롬에 아예 기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의 안 바뀌는 것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드웨어를 제어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특수한 방법으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성능 향상을 위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바로 이제 4번에 나와 있는 펌웨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롬에 저장되어 있으면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네, 마이크로 프로그램들을 이제 펌웨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의 관점에서는 이제 제어를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이고 또 롬에 저장돼서 이제 롬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 쪽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인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제 펌웨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펌웨어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다? 바로 롬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용어니까 여러분이 네,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 처리 방식을 발달 순서대로 올바로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뭐가 나왔어요? 한꺼번에 처리하는 일괄 처리 방식이 나왔죠. 네. 그러다가 이제 바로바로 처리하는 실시간 처리가 나온 거죠. 그러다가 요즘엔 어때요? 네트워크 환경에서 일의 업무를 보는 분산 처리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네, 정답은 몇 번인가요? 바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연습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